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설거지론으로 풀어본 시월드와 명절 증후군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글이 DC 야겔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20만에 나왔고 그리고 추천이 15,800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글인데, 시월드와 명절 증후군은 이미 봤으니까 다른 거를 좀 보면 꾸밈노동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자기가 좋아서 꾸미는데 이게 어떻게 노동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설거지론으로 해설을 하면 정말로 좋아서 꾸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지만 그 남자의 돈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지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비용과 관련돼서 여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옷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거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일종의 접대부 마인드인데, 과거의 그 미녀들의 수다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자는 데이트 한 번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밥값 및 등등은 남자가 내야지, 이렇게 이제 한국 여자가 주장하니까 이제 외국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놀아줬는데 돈을 내? 데이트 알바 해주는 거야?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자들의 어떤 꾸민 노동에 대한 마인드인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면 뭐 그런 거 투자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거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랑이 없는 연애와 결혼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동학대, 돌봄 감옥, 독박육아 이런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남자들의 관점은 이해가 안 되죠.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고 여자도 동의해서 아이를 낳아 넣었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육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육아에 대해서 감옥이라는 이야기도 쓰고 왜 이렇지?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이거를 설거지론으로 설명을 하면 좋아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본인 인생이 발목을 잡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막 현타가 오는 거죠. 몸매도 망가지고 플렉스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군대 비하. 남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병력하고 임신 출산을 동일시합니다, 여자들이. 군대 같은 경우는 의무잖아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동일시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설거지론으로 설명하면 여자들 관점에서는, 설거지혼을 한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군대는 길어봐야 2년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육아를 하려고 하면 뭐 20년 30년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2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우울증, 메리지 블루.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왜 결혼 전에 여자들이 우울증을 가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갑자기 결혼하게 되면 또 환경이 변하니까 신경의 변화도 크겠지, 이렇게 남자들은 많이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사연들을 보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메리지 블루, 우울증을 많이 보입니다. 설거지론으로 설명하면 알파 메일을 낚아채지 못한 우울감과 저런 놈이랑 같은 집에서 한 침대를 써야 한다는 우울감이 몰려오는 거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일도 하기 싫고 이제 나이도 꽉 차다 보니까 쫓기듯이 결혼하는 여자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막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알파 메일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서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산전 산후 우울증 플러스 산후조리원. 지금까지의 통념은 임신 출산이 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뭐다? 사랑 없는 사람의 애까지 낳았다는 정신적 충격. 플러스 아이를 낳아준 것에 대한 보상심리.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 전 세계 유일의 산후조리원 문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산후조리원 문화가. 외국도 노산이 있죠. 뭐 우리나라 여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한국 여자들이 뭐 골반이 적어서.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 쪽 일본도 한국 여자보다 골반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여자보다 골반이 적은 아시아 여자들도 산후조리원 안 가요. 또 노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외국은 노산이 없습니까? 뭐 일본도 노산 없어요? 노산이 있습니다. 외국도. 하지만 산후조리원 문화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즉 설거지혼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설거지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부당하다고 하기에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제도만큼은 그 시절 전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기에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죄의식 없이 시월드라는 시댁욕을 일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와 소인은 상대하기 어렵나니 가까이 해주면 겸손할 줄 모르고 멀리 하는 듯 하면 원망하니라. 가까이 해주면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겸손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너무 잘해주다 보면 상투를 잡아서 휘두른다. 상투가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투를 잡아 휘두른다는 말이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건데 사전적 용어가 어떤 사람을 제 마음대로 지었다 폈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상투. 너무 잘해주면 여자들은 고마워할 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대요.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진대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그냥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결혼 전문가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하여튼 잘해주면 상투 잡아서 휘두르려고 해요, 진짜. 그리고 여자들이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사귀기 전에 엄청나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적극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빠 변했어. 오빠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아 이거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꼬시려고 간이고 쓸개고 빼준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여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오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니까 제발 이런 착각들은 하지 말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한국 여자는 개나 고양이는 가족이고 시댁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정상은 아닙니다. 설거지로는 진짜 이 시대 남성을 구한 희대의 명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 진짜. 아니 개나 고양이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시댁은 가족이 아니래요. 왜 가족이 아니냐? 이제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뭐 남편, 부모님, 자식은 나오는데 시댁 식구는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제가 이번에 하던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많이 떼봤는데 안 나오긴 안 나와요.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다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족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살닿는 부부관계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봉양하며 남편 닮은 자식한테 사랑과 정을 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라 한국 남자들. 여자 잘못 들이면 이 모양 이 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님들 말이 맞다고 봐요.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여자를 잘못 들이면 형제지간의 우애도 깨져버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이라면 사실 남자들도 이거를 계속 스캔을 뿌려야 돼요. 요즘은 워낙 스탑널커가 많기 때문에 스캔을 뿌려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커맨드 센터를 띄워가지고 국제결혼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보면 이거 당한 분들이 대부분 다 직업이 좋아요. 전문직이라든가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에 있는 동탄에 이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연애 경험이 별로 없죠. 계속 남초만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들이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거는 스캔을 뿌려야 돼요. 하여튼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유부남들이 많이 하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부남들이. 아니, 유부남들이 본인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이 하여튼 후회스럽다는 거잖아요. 결혼은 후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그런데 왜 결혼하라고 할까요? 같이 죽자는 거죠. 나만 죽기는 너무 싫어. 니네들도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 아닐까요? 그 심리가 저는 크다고 봐요. 차라리 새로운 대안. 저는 국제결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결혼하면서 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아닌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확률이죠, 확률. 우리나라 여자들은 확실히 조건을 많이 보고 결혼을 해요. 비율상으로 뭐 제 그냥 느낌상 8대2 정도. 그러니까 조건을 중시하는 여자들이 8 정도, 사랑을 중시하는 여자가 한 20?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건 보죠. 보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조건보다는 사랑을 중시하는 로맨틱 러브를 추구하는 게 외국 여자들, 물론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8대2 정도가 되지 않는가. 즉 사랑을 더 중시하는 게 8이고 조건을 더 중시하는 게 한 2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서 결혼해라? 국제결혼하는 거를 차라리 고려해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